부산집중 광주 2부 시작합니다. 전두환 이순자 씨가 잇따라 출간한 회고록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에서 이들은 5.18을 폭동, 광주 사태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자신을 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우식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왕 PD님. 네, 이번에 이순자 씨 그리고 전두환 씨 회고록 때문에 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은 더 크게 좀 분노가 치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망발에 참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모처럼 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을 하고 유신 단죄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 시들려고자 하는 이 시기에 이런 망발로서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총을 겨누는 그런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만 들어도 참 어이가 없는데 5.18 네. 민주화운동을 폭동이었다. 또 광주 사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양민 학살은 없었다는 얘기라든지 발포 명의자는 전혀 없다. 뭐 자기들은 이 희생자다. 뭐 북한군이 뭐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무한무치한 망발로서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5.18 그 왜곡을 일삼았던 사람들 했던 바로 그 말을 그대로 회고록에 지금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촛불 시위에서 그 막말했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친일 반민족 세력이고 유신 잔재 세력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우리 역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97년에 이 전두환 씨가 이 사면이 되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그 당시 그런 사면들이 이런 회고록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국민들한테 죄를 비워서야만이 사면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잘못 뉘우치도 않는 사람들한테 사면을 해준 건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후한무치한 행동을 다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회장님 그 이야기를 네.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이 대통령이 전두환 씨는 이미 사법부의 절차를 걸쳐서 형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유죄가 비록 그렇죠. 사면은 됐지만 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법부가 네. 형을 확정하면서 인정했던 그런 전두환 씨의 범죄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분명히 반란이었고 또 내란을 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전두환이는. 그래서 최고 수괴로서의 처벌을 받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무기징역을 받았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이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궤변이죠. 망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희생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알다시피 광주 시민을 비무장 광주 시민한테 통으로 난사를 해서 학살을 하고 21일 날 정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주 금남로에서 학살이 됐습니까? 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전입빌딩 10층에서 헬기 난사 사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185발이라는 난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비무장 때문에 그때 시민군이 무장도 안 할 헬기에서 난사를 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향해서 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난사를 한 겁니다. 비무장 시민들한테 무차별 난사를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위권적 행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위권 행위가 아니고 그건 정말로 이제 말할 수 없는 학살 행위죠. 그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희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들의 변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5.18이 제대로 국가적으로 이것이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5.18 공식 진상규명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일빌딩 헬기 난사 사건을 진상규명을 하면서 이 기회로 5.18 제대로 진상이 규명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 진상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88년에 5.18 청문회가 있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채택이 못됐어요. 보고서가. 네. 그런가 하면은 참여정부 때도 우리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었는데 정권 선택에 마무리를 못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다녔는데 제주 4.3은 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사서가 채택되면 국정조사서 그럽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37년이 돼서 아직 그러지를 못했다.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한 번도 매듭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서가 없기 때문에 애국하고 편의 세력들이 그것을 기화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18 공식 진상규명 보고서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네.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규명이 돼서 책임자도 규명을 하고 또 우리가 행방불명자가 한 400명 됩니다. 네. 그 행방불명자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도 행방불명에서 어디가 있는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은 있어도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규명이 돼야 하고 누가 발포명령을 했는지 얼마가 죽었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진상이 규명이 돼야 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상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채택이 네.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그래서, 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채택은 정말 새 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꼭 해야 됩니다.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회장님 더불어서 최근에 5.18 기념재단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망언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 5.18. 근데 그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10개월째 좀 계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네. 그 독일의 그 홀로코스트는 그 처벌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하고 폄훼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된 부분도 왜곡하고 폄훼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자꾸 왜곡 폄훼 세력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그런 법이 제정이 돼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특별법에 그런 처벌에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는 그런 법안이 통과돼서 5.18이 제대로 좀 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새 정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우식 회장이었습니다.